본격적으로 어제 나온 개편안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시가 56억 원짜리의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이 통계인데, 그러니까 고가 주택 여기 같은,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하는 게 이번 대책 핵심이에요. 야당의 평가도 들어보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세제 개편입니다.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가렴주구 조세 개편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조세 원칙을 한꺼번에 뒤집어 국민 생활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답정너 토론회의 뻔한 결말입니다.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올려버렸습니다. 결국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 공급만 줄이게 만들 것입니다. 소장님, 장특공제에서 이번에 공제 한도를 신설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폭탄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일반적인 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만, 이제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2년 보유, 규제 지역은 2년 거주하게 되면 12억까지, 집값의 12억까지는 이제 비과세를 해주고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나오는데,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 아파트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양도 차익이 40억이라고 한다면 12억까지 비과세만으로 이제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10년 보유, 10년 거주하게 되면 80%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에 집 하나 가진 분들한테는 이제 평생의 재산이죠. 10년, 20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의 자산인데, 그렇죠. 여기서 세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는 내 노후도 불안해질 수도 있고 내 자녀의 인생의 문제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고가주택 가지신 분들한테 민감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보유는 안 되고 10년 거주를 해야 80%를 인정해 주겠다. 그것도 10억으로 캡을 씌우겠다고 합니다. 결국 2029년이 되면 세금 부담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억 한 4천만 원 내야 될 분들이 이제 10억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공정, 정의 뭐 다 좋은데 실제로 2029년 돼서 이 돈을 이렇게 회수하겠다라기보다는 지금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매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2027년에 유예를 줬거든요. 2027년에 못 버티는 분들은 매물을 좀 많이 내놔라라는 시그널, 결국 공급을 좀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세금 카드를 쓰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강남권에 이제 30년 전에 뭐 잠실 주공 1단지, 2단지 뭐 1억에 사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 아파트가 지금 35억, 36억이 됐기 그래요? 때문에 20, 30년 전에 사서 장기 보유하신 고령자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매물이 일정 부분 나올 수는 있으나 그 집을 사는 사람은 또 다른 부잣집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민 주거 안정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세제 개편안이 직접 정조준한 곳은 서울 또 강남일 겁니다. 왜냐면 비싼 집이니까요.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전체의 한 0.4%만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기도 한데, 소장님, 근데 이 강남뿐 아니고 이제 2027년, 2028년, 1년, 2년 지나면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도 타겟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맞습니까? 이게 거주와 비거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용 가치는 이제 집주인이 거주하거나 세입자가 거주해도 모두 다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 거주하느냐 비거주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주하게 되면 공시가격 14억, 20억까지 종부세는 면제를 받는데,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세입자한테 주게 되면 12억에서 9억으로 오히려 공제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세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프 보시다시피 비거주와 거주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굉장히 벌어집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똘똘한 한 채라면 내가 거주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것이고요. 다주택자들은 집을 팝니다. 버티는 분들은 세입자한테 전가를 하게 되죠. 팔거나 주인이 입주하게 되면 세입자는 튕겨 나가게 되고요. 전가하게 되면 전세 월세 가격을 올려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세입자는 올려주거나 나가거나 두 개의 선택지밖에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안의 최대 피해자는 저는 무주택 세입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난이 심화할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요, 이런 말을 해요. 양도세 줄이려고 집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직접 사는 게 유리해지면 전세와 월세 물량은 줄고 임대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직장인의 생계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아야 하는 분들은 어떡하냐 이렇게 직격을 합니다. 구진환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모든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정말 약탈적인 세금이 또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앉은 자리에서 살던 사람들이 1주택자면은 그분들이 투기 세력도 아니고 뭐 사고 팔아서 시장을 교란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1주택자를 건드리는 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세금 부담이 무서워가지고서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것이다. 그게 그러면 쫓겨나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그리고 다른 데로 가면은 뭐 공짜로 내가 원하는 집에 싹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집 사는 것도 어렵지만 그땐 또 취득세 걷어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세금 도입에 대해서 명분으로 내세운 것도 착시를 유발하거나 사실상 국민 속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근로소득에서 50% 낸다라고 얘기하시고 양도소득세에서 몇 억밖에 안 낸다라고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은 다중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만 내는 거 아니에요. 취득할 때 막대한 세금을 내고 또 살고 있는 동안에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냅니다. 그리고 다시 또 팔 때 양도소득세 내는데 전체 다 합치면은 근로소득세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몇 억밖에 안 내더라라는 거는 정말 공제 다 받은 이례적인 경우를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반대편의 이례적인 경우 얘기하면은 한 70%까지도 세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종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은 전체 나라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징벌적이고 약탈적이다. 이 부담이 우리가 뭐 부담을 안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부동산 가격 올리라고 해서 올렸나요? 문재인 정부 때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렸는데 세금 더 내라 그러고 싫으면 내놔라?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건 뭐 핵무기 같은 거라서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거를 근데 대뜸 터뜨렸다라는 건 앞으로 4년간은 무대책이라는 걸 자인하시는 건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우려와 반발 목소리 들어보시죠.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뭐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향후 심사 일정 어떻게 되는지랑 당내 우려 같은 것들은 좀 어떻게 좀 풀어 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세제 개편안은 이제 나왔으니까요. 당에서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뭐 원내에서 더 논의해서 준비가 되면 다시 다음 주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상식 의원님도 네. 서울은 아닙니다만 바로 밑에 예. 용인의 국회의원이시고 한강벨트 지역구 의원이랍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세제 개편이다. 재정경제위원. 서울 시민에게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 우려된다.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된다. 부동산 민심도 굉장히 예민한 지역 아닙니까? 의원님 지역구도. 어떻게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저희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부동산 문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구를 둔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리 민주당하고 그것도 야당하고의 서로 유불리를 따지는 부동산 가격 지점대가 한 20억이 넘어가면 저희들이 불리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만큼 이제 부동산 문제가 총 선거에도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가 세금으로 어떻게 부동산을 눌러잡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어제 이제 다른 분야에 대한 세금을 다 같이 이제 발표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도 이제 발표가 됐는데 하여튼 이번은 이제 이번 세제 개편의 어떤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어떤 외국의 정상화죠. 외국의 정상화,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는 건데 보면은 이제 서민 보호 같은 건 강화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가 20억 미만으로는 이제 아예 종부세가 없으니까요. 그 대신에 이제 초고가 뭐 가령 40억 이상은 전 이제 아파트 0.4%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많이 보유하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예. 아무튼 이게 뭐 논의가 완결된 게 아니고 우리 국회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러겠죠. 아마 검찰 개혁보다 더 많은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회에서 잘 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볼까요?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막으면 거주 이전의 자유 훼손 아닌가? 이런 헌법상의 권리는 말씀도 주시네요. 다음이요. 공급이 충분해야 집값이 안정되지. 예, 혹시 또 세금 정책에 집중되어 있는 정책이어서 이런 말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있는 사람이 세금을 좀 더 내야지라는 또 정부 정책이 또 옹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총평을 해주세요. 이게 뭐 방향성 자체는 뭐 우리가 지금 기존은 그렇잖아요. 바잉이 아니라 리빙이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저는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봅니다. 방향은 옳다. 방향성은 옳은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되고 공급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공급이 2030년까지도 줄어드는 상황고 전월세 시장 또 최악의 상황인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집주인은 팔거나 거주하거나
올려야 되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무주택 세입자들이 다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어떤 부분 정책이 좀 다소 미흡하다는 거고요. 월세 세입 공제만으로 지금 뿔난 세입자들이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은 별도로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